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12곳을 승리하며 압승했습니다만 당내에선 사실상 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등 핵심 승부처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개표 내내 지다가 오늘 아침 7시에 대역전극을 쓴 오세훈 후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후보,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출발해서 직무정지 38일 만에 이렇게 걸어서 서울시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죠. 출근한다는 게 저렇게 신날 일이냐 이런 재밌는 댓글도 달렸던데 청사 로비를 가득 메운 오 시장을 반긴 직원들의 모습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는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이고 애기들이 진행하시 하시겠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개표가 100%가 안 됐습니다. 99.54%. 사상 초유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지 부족 사태 여파인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먼저 윤기찬 위원장님, 오 시장 본인도 저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개표 내내 지다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선거 보셨습니까? 처음 봤죠. 이전에 아마 2010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한명숙 후보와의 그때 격전에서도 역전승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7시, 그러니까 아침이죠. 아침 7시 15분이 넘어서야 첫 역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양 후보 캠프가 피말리는 이런 그 개표 결과였죠. 더군다나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돌아오긴 했죠. 다만 6월 30일까지 근무를 그렇죠. 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일할 수 있는 본인의 공약으로 내건 일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다시 서울시청으로 왔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캠프 선거 사무실을 구할 때도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정부로부터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 종각 있는 데를 구한 겁니다. 예. 뭐 큰 의미를 두고 굴러간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캠프 구성부터 캠프 운영 단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군요. 사실은 이제 야당 후보로서의 박해라고 하면 좀 뭐해도 서운함을 많이 겪었죠. 대통령께서도 뭐 그 선거운동에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선거에 개입 아닌가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언행이 뒤따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저렇게 어렵게 새벽에 역전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시 업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왔다.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예. 99%를 넘긴 상황에서 5만여 표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아마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접한 직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출구 조사 때 5.4%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투표함을 까보니까 실제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 출구 조사를 봤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실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서 다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민심과 많이 괴리된 출구조사 예측조사치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으면서도 또 객관적인 수치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한 5시경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욱 특보님, 오 시장 입장에서요. 지금에서야 저렇게 뭐 당황하긴 했어요 라면서 웃을 수는 있겠지만 이 출구조사 승패라는 게 바뀌는 게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구조사가 뭐 한두 사람을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과학적 표집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그 시각에 모든 캠프가 TV 화면 앞에 모여서 출구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출구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출구조사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출구조사가 나왔던 저 순간 뭐 1%포인트 이내의 초박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5.4%포인트 그렇죠.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 그런 차이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발표된 이후에는 저희가 오른쪽 보여드리고 있죠. 민주당 정원호 캠프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저기에서 한 1%포인트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 개표에 근접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아마도 사전투표에 대한 보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까지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예기치 않았던 이 투표 과정에서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한다면 그래서 어젯밤에 그 각 캠프의 상황과 오늘 아침 7시 때의 상황이 완전히 극명하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는 그런 황당한 또 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앞으로 이 사전 출구조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어느 정도만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좀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종 여론조사. 잠깐 아까 전에 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인이라고 표현 주셨는데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투표소 문제, 투표한 문제로 당선이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이렇게 좀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상파 출구조사까지 정원호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대역전극을 쓸 수 있었던 이유, 결국 부동산 문제였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자평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서민들이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부동산 정책들을 펼친 부작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진심을 담아서 대통령님과 관계 부서 장관님들께 민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조인선 부원님께서 이제 패인 이유를 또 몇 가지 쭉 짚어주셨는데 설 변호사님. 네. 오 시장이 지금 자신의 승리 요인을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들여다봤더니 서울의 20여 개 자치구 중에 오세훈 시장이 10개 자치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지역들 특징이 있어요. 한강벨트라는 겁니다. 한강벨트.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탑 10 중에 8곳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부동산 이 한강벨트를 끼고 한강을 끼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곳,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빨간색 밑에 강남 지역에 대한 집값을 잡겠다라고 실시한 그 부동산 정책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대출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는 없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집권 초반에 있어서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밖에 저는 민심의 표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저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성동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성동구가요? 정원호 후보가 이제 성동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뭐 질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표를 보면 예. 거기서 굉장히 오세훈 후보가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그래프에서도 성동구마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 차이, 내부적인 표 차이를 보면 거의 성동구에서 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거의 정말 한강벨트를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다 이긴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 이재명 정부 집권 들어서 최근 그리고 개발이 가장 많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곳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9일 이후에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집값은 오르고 월세 매물은 없고 아예 전세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월세는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3040, 2030 세대가 젊은 세대가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아니 대출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실질적, 현실적인 어떤 이런 불편함 등이 이번 선거에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서울시장의 어떤 그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